치료 전에 아플 수 있는 거는 치료 후에 아픈 것도 오늘은 치과 치료 통증 월드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앞에 보는 거 얘기 나누시고 같이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통합치약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청주 웰치과에서 일반 진료 받고 있는 기지양 원장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? 여기에서 통증이 더 센 거를 이제 센 거를 이제 찾아주시는 건데 선택. 그 일본의 악궁확장이랑 이제 치석 제거인가요? 잇몸 치료? 잇몸치료. 환자분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전에 듣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악궁확장 어쨌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. 오랜 시기에 걸쳐서. 근데 그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마취를 하고 막 안에 들어있는 치석 같은 것들을 긁어내는 술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바하세요. 그래서 저는 그 잇몸 치료를 한 보통 이제 잇몸 치료를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잇몸 치료 하시고 나서 하는 동안에는 뭐 마취 때문에 당연히 거의 안 아프시고 아프실 것 같을 때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악궁확장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악궁확장은 아까 전에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다 아픈 건 아니에요. 안 했다가 처음 할 때는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밤에 잠잘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뭐 잇몸 치료는 뭐 단발성이니까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또 금방 또 괜찮아지는, 그러니까 치료할 때 좀 아픈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둘에서 승자를 뽑는다면 저도 악궁확장으로. 네. 제가 일단 저도 악궁확장을 받아본 경험은 없어서 정확하게 그 통증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정 받았을 때 비슷하게 이제 치아 브라켓 처음 붙였을 때 그 통증이 처음 딱 당길 때 그 느낌이 정말 아파서 목 놓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밤새서.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도 악궁확장 처음 이제 벌릴 힘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마 통증이 어마어마할 걸로 저는 느껴져서 어마어마? 네. 약간 밤새서 울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어릴 적에 꽤나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잇몸 치료는 사실 환자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좀 잇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받고 나면 통증이 좀 심한 경우들이 있는데 또 잇몸 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받고 나서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저도 악궁확장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치간 삭제랑 엔도도 사실 저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간 삭제는 치아의 가장 그 표면인 에나멜층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치간 삭제보다는 그 신경 치료가 훨씬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. 저는 신경 치료에 한 표를 했습니다. 신경 치료. 아무래도 신경치료 워낙 다들 많이 걱정도 하시고 시작하는 날에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실제로도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통증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치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신경치료 했습니다. 여지없습니다. 저도. 치간 삭제는 조금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잇몸 쪽 건드렸을 때 약간 따가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경치료는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마취가 잘 되더라도 조금씩 불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으셔서 저도 신경치료가 한 표. 임플란트란 뭐예요? 내복 사람이. 사랑니. 임플란트랑 외복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잇몸 절개하고 이제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여러 경험을 봤을 때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뼈도 삭제하고 치아도 자르고 하는 강화점들이 워낙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빼는 과정이 아픈 경우도 있고 턱이 불편해서도 아픈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외복사랑니가 조금 더 통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외복 사랑니가 아프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이유는 사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빼고 나면 그 안에는 신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뼈에다가 딱 그 뿌리를 심는 거고, 사랑니는 치아에 신경이 있잖아요.
그리고 주변에 인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아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증이 훨씬 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래서 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매우 너무 명확하게. 네.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 그러니까 사랑니를 발치할 때 저는 어쨌든 마취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아프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오시니까 생각보다 마취를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치를 할 때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. 물론 뽑고 나서 아픈 거는 환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. 임플란트는 의외로 아프다고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건전한 뼈에다가 심는 경우는 물론 오히려 사랑니보다 덜 아프실 수 있는데 염증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고리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굉장히 다수의 여러 개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주무시지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사랑니가 조금 더 아플 수 있지만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거나 고리식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임플란트도 조금 아프다. 일단은 둘 다 마취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충치 치료 자체 과정이 어쨌든 충치를 계속 삭제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충치의 깊이에 따라서 통증의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교정 발치보다는 그래도 충치 치료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둘 다 치료 과정 중에 마취가 잘 되면 둘 다 아프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일을 좀 고통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충치 치료가 더 그 아플 확률이 높다. 사실 이제 교정 발치는 사실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치료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나이가 젊은 친구들 말고 뭐 20대, 30대로 넘어간다거나 한참 잘 쓰고 있는 뿌리가 긴 교정 발치를 몇 번 할 때 엄청 애먹은 적이 있어요. 환자분도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는 교정 발치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발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뽑는 과정과 그 후에 약간 이렇게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. 이게 막 으악! 아프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고 마취를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충치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건든다라고 해야 되나? 조금 날카롭고 이런 예통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충치 치료가 조금 더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고민을 하게 되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빈도수로 따지면 사랑니 발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환자분들께서 더 많이 하러 오시는 케이스가 사랑니 발치이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가 조금 더 아프다고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. 예, 약간 저도 외국 사랑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그런 아픈 통증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외국 사람이 더 두려워하시는 것 때문에 외국 사랑니 합니다. 시술을 하고 나서 아플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사랑니가 맞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에도 사랑니가 좀 더 아픈 치료가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외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외국 사람 좋죠. 이거는 그러니까 충치 치료랑 신경 치료잖아요. 그러니까 충치 치료에서 더 썩을 때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거니까 신경 치료가 더 아픈 치료인 것 같아요. 저도 신경 치료. 역시 신경치료가 역시 아프구나. 이제 충치 치료가 이제 충치가 만약에 더 깊어서 신경 근처까지 갔을 때 이제 신경 치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충치 치료도 어쨌든 신경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픈 통증인데 신경까지 아예 접근해서 하는 게 신경 치료니까 당연히 신경 치료가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에 사랑니랑 신경치료 같은데 사랑니랑 신경치료 어려운데. 쌍두마차 같은 느낌. 뭐 할 때 그 치료를 받을 때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볼 때는 사실 사랑니가 아파서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. 제 경험으로는 치아가 너무 아파서 마트 같은 데서 아이스박스를 사고 거기에 얼음을 넣고 얼음을 입에 물고 오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. 아니면 차가운 물을 드시면서 계속
계속 그 신경통이 있는 그 치아를 가라앉히면서 오는 그런 환자분들을 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 진짜 아픈 거는 신경이 아플 때구나. 그래서 그걸 느껴서 저는 사랑니와 신경치료라고 하면 신경치료가 맞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서 이제 오실 때 사랑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뭐 전화를 하세요. 아픈데 계속 아픈데 이거 괜찮아요? 약 더 먹어야 되지 않아요? 이 정도. 근데 신경치료는 그냥 오세요. 와서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은 신경치료를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치료 전에 아플 수 있는 거는 신경치료. 치료 후에 아픈 것도 신경치료. 왜냐하면 사랑니는 우리 수술이다 보니까 빼고 나면 회복이 되면 아무렇지 않거든요. 근데 신경치료는 그 기간이 꽤 오래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. 장기간. 그 저도 얼마 전에 신경치료한 거 재신경치료를 했었는데 그게 한 2년 됐는데 지금도 아파.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기간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신경치료하는 치아들은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죠. 사랑니약 빼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 한 1, 2주 동안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빼고 나면 보통 통증은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치료는 사실 하기 전에도 엄청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하는 과정에서도 아픈 분도 있고 하고 나서도 불편감이 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아플 수 있는 치료를 가능성을 말하라고 하면 저도 신경치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. 그러면 그 신경치료가 제일 아픈데 안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? 원장님 신경치료 많이 하시잖아요.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. 신경치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신경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어쨌든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인 신경치료를 했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 제거를 하더라도 그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플라젠을 쓰게 되면 어쨌든 그 플라즈마라는 그 전기적 자극으로 인해서 좀 남아있는 티슈까지 신경까지 다 제거가 가능해서 플라젠을 쓰고 나서의 환자분 통증은 그래도 조금 안 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